오늘은 형님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겨울에 자전거를 타실 때 어떻게 입으셔야지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그리고 14년 차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용품들과 함께 제가 겨울에 자전거 탈 때 쓰는 그런 꿀팁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꼼꼼히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라이딩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아이템의 소개 순서는 입는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제일 먼저 입게 되는 거 바로 이 겨울용 이너웨어입니다. 사실 이 이너웨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밖에서 하는 모든 운동, 자전거, 러닝, 등산 이런 모든 운동들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아이템인데, 이 이너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소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겨울용 정말 극동계 이너웨어고요. 제가 이거 정말 큰맘 먹고 샀었습니다. 이런 이너웨어들은 왜 필요하냐면,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출발을 하면 몸에 열이 잘 안 오르잖아요. 그때 이제 최대한 빠르게 몸에서 열을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겨울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랬을 때 이 땀을 빠르게 흡수를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배출을 빨리빨리 시켜주면서 체온을 조금 더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, 추울 때 운동을 하는데 이너웨어를 안 입는다? 자살 행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. 진짜 위험해요. 이너웨어를 살 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목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가, 그 목폴라처럼 이게 올라오는 게 있는가인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고머를 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. 목 부분이 자전거 탈 때는 가장 바람을 많이 맞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냥 생바람을 그대로 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내 안에서 계속 발열이 되다가도 이게 꺾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이 모카라가 있는 베이스 레이어 정말 중요합니다. 특히 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. 등산할 때도 메리노 울 베이스 레이어 이런 거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는 것처럼, 이 이너웨어는 좀 유명한 브랜드들 몇 가지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을 하시는 게 좋고, 이너웨어 입었으면 지금 아랫돌이 너무 휑하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입어주는 게 이 동계 기모 롱비비예요. 이런 것들은 안쪽에 보시면 그냥 롱비비랑 다르게 여기 이렇게 조금 보들보들한 그런 기모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모 롱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브랜드를 많이 타는 것 같진 않아요. 신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겨울 라이딩에 있어서 가장 추위를 좀 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하체인 것 같거든요. 그냥 기모 롱빕이다 하면 그냥 그거 사셔도 될 것 같아서, 이 모든 겨울 아웃핏을 통틀어서 그래도 비용을 조금 절감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빕에서 조금 절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파 프로팀 롱빕 가지고 있고요. 이 녀석은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이 패드가 좋아요. 통증도 많이 잡아주고 좋은데 이 가운데가 조금 많이 접히는 구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포춘 쿠키가 이 패드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, 저는 솔직히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 빕을 조금 추천하기가 어렵다?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, 그리고 동계 하이라고 하면 롱빕도 있고 9부도 있고 7부도 있고 많거든요. 그런 딱 무릎까지만 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릎 높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기장도 너무 애매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. 그걸 입은 걸 봤을 때 다리가 좀 너무 짧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데다가 이런 완전 추울 때는 아예 그냥 입지도 못하고요. 그러면 이제 양말을 엄청 긴 걸 신어야 되는데, 그건 그거대로 좀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, 그래서 저는 그냥 기모 롱빕 하나로 그냥 쭉 퉁치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으실 거는 이 양말이겠죠? 제가 이 양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까지 계속 좀 무시를 하다가, 최근에 그 아소스 겨울 라이딩 갔다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, 나중에 보여드릴 이 동계 슈커버보다 이 양말 하나 똑바로 신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동계 슈커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아주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이렇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, 스스로 열을 내진 않아요. 이 열은 누가 내주냐? 이 양말이 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보온성이 좋은 슈커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, 양말이 여름용 그런 되게 얇은 양말이다 그러면 서서히 그 외부의 찬 공기에 이 발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클릿슈즈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요. 결국은 라이딩 한 30분, 1시간 지나가면 그때부터 발이 추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 메리노 울 양말을 저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고, 집에 있는 그냥 아무 그런 메리노 울 양말 상관없거든요. 이 디자인이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. 어차피 이거 다 덮일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기능만 좋은 거 이렇게 신으시면 되고, 그 위에 톡 커버만 신어도 솔직히 방풍 많이 되고 보온 많이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신발류들 중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 메리노 울 양말인 것 같다. 자, 여기까지 그러면 베이스 레이어 입었고 롱빕 입었고 양말 신었어요.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? 바로 이 내거머인데요. 이 내거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달림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베이스 레이어처럼 목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굳이 안 끼셔도 됩니다. 오히려 이런 거 꼈다가 목이 조금 답답해져서 좀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,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레이어가 목이 없는
타입이다, 나는 좀 목이 불편한 걸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넥워머 하나 좀 갖고 계시면은 입고 벗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이 넥워머의 장점이거든요. 왜냐하면 저 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넥워머는 좀 중간에 내가 벗을 수도 있다. 이 넥워머를 고르실 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 귀를 가려주는가 이거든요. 이 자전거를 탈 때 형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, 소위 그 말초신경이라는 부위들이 있어요. 손끝, 발끝, 그리고 귀. 뭐 사실 귀끝이긴 한데 전반적인 이 귀, 요 세 군데만 커버가 잘 돼도 다른 데 보온이 조금 취약하더라도 꽤나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반면에, 다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커버를 해줘도 이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면 정말 끝장나거든요. 뭐 아무리 따뜻해도 여기 추우면 그냥 라이딩을 못해요. 동상 걸리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귀를 가려주는 제품이 필요한데, 그런 면에서 이런 귀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넥워머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이렇게 귀를 살짝 걸어주는 이런 후크 같은 디자인도 있거든요. 엄청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대신에 뭐 바라클라바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.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, 바라클라바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, 이런 제품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, 이게 내가 뭐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여기 이 부분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 머리가 전반적으로 다 끌려 내려오는, 그래서 조금 뭐 쾌적하지 않은 불편한 그런 면이 좀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그렇게 막 남자치고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. 지금 계속 기르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해서 바라클라바를 쓰면은 어찌됐든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뒤에서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 머리들이 자꾸 앞으로 좀 모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머리가 짧은 형님들은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쓰시면 되겠고, 요즘 나오는 그 바라클라바들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두 면으로 이루어진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 당겨도 윗부분이 당기지 않는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, 차라리 나는 그냥 바라클라바 형태를 좀 편안하게 쓰고 싶다 하는 형님들은 그냥 귀도 목도 한 번에 가려주는 이런 바라클라바 좋고, 대신에 이런 제품들의 아쉬운 점은 골전도 이어폰 걸기가 조금 불편하다. 예전에는 저는 그냥 헬멧 끈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쓰기는 썼었는데, 어찌됐든 조금 마음이 이렇게 막 편안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. 이런 바라클라바, 뭐 넥워머 이렇게 코, 입 이런 호흡기를 가리면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좀 불편한 점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. 특히나 안경 쓰는 형님들은 더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을 텐데,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하면 정말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이 고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라이딩 중에는 습기 차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언제 문제가 되냐, 신호받아서 섰을 때요. 그때 이제 습기가 막 차기 시작하는데, 그럴 때는 그냥 좀 불편해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뿌연 상태로 쓰시다가 라이딩 출발하면 금방 이 습기 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두셔도 되고요. 그게 아니라면 잠깐 고글을 벗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고글에 습기 차는 게 싫어서 바라클라바나 이런 호흡기를 안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 형님들한테는 썩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, 그렇게 되면 찬 공기가 계속해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는데, 그때 이 호흡기에 좀 피로도나 그런 데미지를 좀 많이 준다고 해요. 왜냐면 이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내부의 그런 점막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막 얼려가지고 갈라놓는 느낌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웬만하면 호흡기는 조금 가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넥워머까지 꼈으면 그 위에 이제 이런 동계 자켓을 입으시는 건데요. 이런 동계 자켓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종류도 다양해요. 지금 당장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소프트쉘이라고 해야겠죠? 네,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소재,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감이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포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게, 왜냐면 겨울에는 조금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뒷주머니 같은 게 그렇게 막 썩 편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거 쓰는 방법이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추울 때 근데 옷은 좀 두껍게 입고 싶지가 않다 할 때는 이런 데다가 그런 작은 미니 핫팩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부착형 핫팩도 있고 이런 데 넣는 그냥 우리가 흔들어 쓰는 핫팩도 있으니까, 그런 것들은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,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패딩류 자켓들도 있는데, 이 패딩 자켓들 같은 경우에는 입었을 때 핏이 엄청 이렇게 탁 붙진 않거든요. 그렇게 되는 형님들도 계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우글우글한달까나,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이왕이면 몸에 딱 붙여서 입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, 저는 이 패딩류 자켓은 정말 추울 때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스 레이어 위에다가 기모 긴팔, 이제 동계 긴팔 저지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 입고 그 위에다가 요놈을 입는 경우가 좀 있고, 엄지손가락 빠지는 게 이게 뭐 글쎄요, 뭐 자전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거를 껴봤는데 후드 잡았을 때 조금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. 요 손바닥 쪽에. 러닝에서는 많이 쓰는데 자전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. 여기서 제가 사실 저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아소스에서 동계 자켓을 새롭게 하나 샀어요. 이 녀석 되게 비싸거든요. 무려 한 110만 원 합니다. 네, 저도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엄두를 못 내다가, 최근에 제가 이제 아소스 라이딩을 갔다가 그 참가 뭐 이렇게 사은품 같은 걸로 할인 쿠폰을 받았어요. 그때 뭐 의류 40%나 해주더라고. 그래서 야, 40%면 그러면 제일 비싼 걸 사는 게 할인 폭이 제일 큰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제품
제품을 골랐던 건데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겉감을 이렇게 지퍼를 내려보면 안에 이렇게 한 겹이 더 있어요. 그리고 이 한 겹이 정말 특이하게도 배는 이렇게 가려주는 게 없고 딱 흉부만 이렇게 가려주거든요. 당연히 안감은 이제 기모로 되어 있다. 요것도 보면은 안감이 보온을 담당하고 겉감이 이제 보온 겸 방풍을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구조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동계 라이딩의 정말 핵심은 내부에다가 보온성 소재를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 외부에다가 단열 소재, 그러니까 뭐 바람막이나 뭐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아줌과 동시에 내부에 있는 그런 열을 좀 가둬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그래요. 형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유니클로 히트텍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. 그것도 쓸 수는 있어요. 땀 배출이 잘 안 돼서 좀 축축해지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. 가볍게 땀 안 내고 동네 마실만 하실 거면 사실 전혀 문제 없이 입으실 수 있는데, 그래서 나는 자전거 의류들에 그렇게 큰 돈 쓰고 싶진 않은데 겨울에 라이딩은 해보고 싶어 하신다면은 그게 진짜 딱 정석 코스예요. 자, 이제 입을 건 다 입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? 슈커버를 껴줘야 됩니다. 슈커버는 뭐 하는 애들이냐? 다들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클리슈즈라는 그 자전거 전용 신발을 신죠. 신발을 덮어주는 용품이에요. 브랜드마다 조금씩 두께감이나 착용감이나 뭐 지퍼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,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. 저는 겨울 용품들은 정말 한 번 사두면 좀 오래 쓴다라는 그런 좀 주관적인 의견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하나 사놓으면 진짜 오래 씁니다. 그게 아니라면 이런 슈커버는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방풍이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. 뭐 이런 제품들은 보시면은 여기 지퍼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발을 이렇게 넣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릿이 나오는 거고, 이거 벌써 써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긁혔는데, 다른 제품들은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.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는 10년 이상 쓴 제품들도 있긴 한데, 이 슈커버는 앞코 부분이 계속해서 바닥에 이렇게 쓸리게 되거든요. 언제? 우리가 걸어 다닐 때.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좀 해져서 얘만 수명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슈커버는 아소스의 제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아소스를 써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. 이 모든 제품군 중에 굳이 아소스를 써도 되지 않아도 되는 유력한 아이템 한 가지 뽑으라면 저는 슈커버 뽑겠습니다.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 말초 신경들을 그냥 아소스로 좀 도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아소스로 좀 구비를 한 거지만, 형님들은 굳이 이런 거 말고 뭐 발열 슈커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슈커버보다는 좋은 양말에 비용을 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그죠? 뭐 헬멧 이런 거는 당연히 형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에어로 헬멧들, 여기 앞에 좀 막혀 있는 헬멧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쓰시면 되니까 이제 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쫙 복귀를 해보면 베이스 레이어 입고 그 위에다가 기모 롱빕 입고 양말 신고 내거머 끼고 그 위에다가 동계 자켓 입고, 이건 뭐 순서는 왔다 갔다 해요. 저는 그냥 동계 자켓 입고 내거머 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 가가지고 슈커버 신고,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? 장갑을 껴야죠. 솔직히 동계 라이딩에 있어서 가장 뼈저리게 추위를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?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발가락이랑 이 손끝인데요. 이 손끝이 솔직히 눈에 좀 보여서 그런지 추위를 조금 더 많이 느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요 검지 양쪽, 이 바깥쪽에 살이 갈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장갑은 진짜 좀 좋은 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갑은 아소스의 그 뭐예요, 이렇게 손가락이 끝에가 모여 있는 이런 패턴의 장갑인데, 이런 걸 제가 왜 샀냐? 이거 이제 한 10년 돼 가는 거, 10년 넘었거나 뭐 다 돼 가거나 할 거예요. 이 기존에 쓰던 아소스의 울트라즈라는 제품인데, 이런 제품들의 문제가 뭐냐면, 문제까지는 아닌데 구조적 한계예요.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꼈을 때 요 면적들이, 바람을 맞는 면적이 이렇게 다 손가락을 타고 이렇게 다 면적인 거거든요. 최대한 이거를 면적을 줄여줘야 조금이라도 좀 찬 공기를 내 신체가 덜 맞는데, 이 구조는 당연히 이렇게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이 녀석들이 추위에 좀 취약해진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새로운, 뭐 얘도 같은 울트라즈예요. 이런 걸 끼면은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죠. 이 장갑도 사실 이 안쪽 내부에는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세 개처럼 별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안에는 또 별도의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면 그 안에도 이렇게 보온성을 각 손가락마다 챙겨주면서 찬 공기 유입을 막아주는 구조라서 저는 사실 이 구조가 훨씬 더 보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그 조금 보드라운 그런 털 소재로 해가지고, 이거 어디 쓰는지 아세요?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. 콧물 진짜 많이 나거든요, 자전거 탈 때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이 손등으로
이렇게 하나 봐요.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모여있는 디자인도 좋고요. 그게 아니면 그럼 그 바미트라고 해서 핸들바에 아예 장착을 해버리는 그런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위에 커버 씌우는 것처럼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. 그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다 장착을 해두고 거기다가 내 손을 끼워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바미트를 써보신 그런 분들의 후기를 보아하니 겨울철에 맨손으로 라이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. 아, 나는 이런 거 굳이 사야 되나? 좀 너무 비싸지 않나? 하시는 형님들은 그냥 바미트 같은 거 그냥 딱 하나 장착을 하셔도 좋고요. 그 디자인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, 이것도 저도 들은 거라서 확실치는 않아요. 자세가 조금 제한적이다. 저희가 오르막 올라갈 때 후드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 자세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숨 쉬기가 좋아지니까 거기를 잡고 싶은데 여기를 내가 맨손이다? 그럼 맨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세적인 그런 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미트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를 이렇게 딱 그 고정 자세로 써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,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자유롭지만 그런 제품들보다 보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, 발열 장갑들도 있거든요. 그 막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열이 나는 제품, 열선이 들어가 있는 장갑들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저는 일단 뭐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. 지인 거 이렇게 빌려서 한번 그냥 체험 정도는 해봤는데 항상 저거를 어떻게 빨아야 되지? 라는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, 또 쓰시는 분들 보니까 뭐 곧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만약에 형님들 중에 나는 진짜 추위에 좀 정말 취약하다, 나는 정말 따뜻해야 돼, 막 지져야 돼 하는 형님들은 그런 뭐 열선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. 자, 여기까지 겨울철 라이딩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.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나면 자전거를 겨울에 내가 타려면 해야 되는 것들, 모든 준비하는 것들 다 보신 거예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하고 빼고는 이제 개인의 취향 차이고, 브랜드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지만 분명히 브랜드마다 보온성의 차이는 있거든요. 제가 겨울 라이딩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정말 그 한 끗 차이예요. 내 동계 라이딩 준비를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갔어. 근데 이거 좀 힘들겠는데? 좀 많이 춥겠는데?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다음 겨울 라이딩은 없는 거거든요. 왜냐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니까. 겨울 라이딩은 그만큼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나가야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 따뜻하게 탈 수 있는 거니까, 이왕이면 겨울 용품들은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금전적인 조금 제한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검색을 조금 많이 해보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승전 아수스긴 하거든요. 어차피 하나 사서 오래 쓸 거면 그냥 가장 유명하고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로 가자, 기암급으로 가자 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소스를 많이 보여드린 건데, 이거 다 진짜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. 협찬 이런 거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써보시고 이건 좀 내가 좀 아쉽다, 내가 좀 뭔가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바로 올라가거나, 아니면 아예 라이딩을 좀 안 하고 날이 풀리길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요즘같이 이런 진짜 극동계에는 바닥도 많이 얼어있고 얼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잘 가다가도 슬립 나서 그냥 얼음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바이 가이스.